고추. 예. 그 하만 파수에는 그 우리 옛날에 꽃감이 그 파수 지역에 오리지널 꽃감은 씨가 안 되잖아요. 씨에. 저 위쪽으로 가면. 근데 예. 이제 저 밑으로 떠내려. 지금 파수에서 우리 고추를 재배하신다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간행적으로 재배하던 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에서 황금알 농법에서 고추 재배에 기비 쓰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비료가. 예. 뭐 퇴비는 우리가 그 잘 부숙된 퇴비를 써라 그러고, 이 왜 비료량을 늘렸냐면 고추가 먹고 사는데 생육에 필요한 무기물 함량이라는 거죠. 자, 이 무기물 함량을 보유하려면 그 토양에 유기물이 있어야 돼요. 자, 유기물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퇴비죠. 이거를 좀 발효를 잘 시켜서 이제 이 유기물이라고 퇴비를 쓰는데, 이 퇴비가 우리가 뭐 축분 중에서 거의 퇴비에 속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저 퇴비 속에서 보면 완전히 부숙이 안 되면 여기서 충이 서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토양에. 토양 선충이라든지 뿌리형이라든지 작은 뿌리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는 뭐 구데기 종류 그 뭡니까 그 뭐 마늘 깔아 먹는 그는 풀이 이상한 벌레 구데기까지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 유기물 함량과 무기물 함량과 유기물 함량, 요거는 뭐 앞뒤가 바뀌어도 관계없지만 퇴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역으로 되겠죠. 여기 토양에서 균만 있는 게 충도 같이 있다는 거죠. 예. 충이 돼야 해를 가하는 거고 유익균들은 해를 안 가야죠. 예. 근데 유익균이 있는가 하면 이 퇴비가 부숙이 되면 그러면 유해균도 있는 거죠. 그 잿빛이라는 게 유해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이냐 유익균이냐 또 나누고, 충도 익충이냐 해충이냐 나누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추를 재배하면서 우리 남부지방의 주된 고추를 재배하더라도 영양이라 하는 우리 땅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나누면 나눠지겠죠. 첫째 식물이 먹고 사는 거 전체는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이겠죠. 자,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 되고, 그죠? 이런 이전의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온도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이제 이 앞에 또 온도가 있어야 돼요. 제일 근원이 온도가 되어버렸죠. 결국엔 생명체의 근원은 모든 게 다 있을 수 있으나 그 생명체가 자기의 환경의 최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홀딱 비켜가지고 사람을 갖다 50대 나는 못 살겠죠. 마이너스 50대. 에어컨 있는데 마이너스 영상 40도 50도 올라가면 또 그것도 불편할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먼저 앞서요. 온도가 앞서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빛이 없으면 죽겠죠. 그럼 빛은 수분보다도 뒤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수분 다음에 빛이 돼. 요것도 빛도 돼요. 예. 그러나 여기 체내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로 살아가겠죠. 얘가 수분만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영양이 되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놓칠 수가 있겠죠. 제일 쉽게 놓치는 거죠. 황금어농부에 산다면 온도는 못 만들어도 우리 심는 시기가 바뀌니까 수분하고 빛, 이것도 우리가 하늘에 올으니까 어느 정도 떼놓고 인위적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영양에 돌입한 거죠. 일반적인 거 하늘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 수분하고 빛하고 떼놓고 그럼 영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거는 선택하려면 우리가 빛은 어지간하면 선택을 잘 못하겠죠. 그 제식 그리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부족한 거는 탄수화물. 그럼 여기는 설탕으로 된다는 거죠. 일부가 가능해요. 설탕이.
그럼 영양 속에서 또 이것도 이쪽으로도 가거든요. 영양 속에도 또 들어가죠. 그 영양이라는 것은 질소, 인산가리 그 영양소 나눠지겠죠. 그러면 얘가 필요한 최적의 환경에 이제 계속 결국 가는 거죠. 고추가 살기 위한 환경.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양 환경과 그 주위 환경 이런 게 이제 또 나누지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위에서 유기물 함량이나 이게 충분하다면 이 영양소를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영양소란 게 이 토양 속에 들어있는 양이겠죠. 이 토양 속에 들어있는 양은 그 무기물 비료라는 거죠. 무기물은 거의 다 광물에 해당하나, 광물이 아닌 게 질소죠. 질소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 원소들이에요. 이래 원소들로 나눠놓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비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금비라 그랬고, 금처럼 비싸다, 금비. 요즘에는 비료가 그래 비싼 자재가 아니죠. 활용 방법을 못 타서 못 쓰는 그런 정도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즘은 각 그 비료 자체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냥 기본이 되는 건 원액, 고추를 할 때는 뭐 고추 전용 이렇게 나누지. 이 비료는 원액 복합 비료냐 고추 전용이냐, 그죠? 이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함량을 나누자면 기술센터에 가면 토양 비료 분석, 그게 제일 좋겠죠. 비료 분석에서 토양 그 분석, 분석해서 그 양의 부족분을 채워서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이 간이 측정기로서, 이시 측정기, 요 간이 측정기로서 측정을 해서 맞춰 나가면 되죠. 간이 측정기에서. 이 간이 측정기도 올 때는 정확도가 높아요. 왜 높냐면 측정 범위가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빨리빨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떠가지고 기술센터가 뭐 일주일에 열이는 걸리는데, 이건 바로 측정이 되니까 측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의 이 시량이 얼마냐는 거죠. 고추의 비료 전기 전도율. 그래 봤을 때 고추가 필요한 게 어릴 때는 어린 우리가 육모를 심었을 때 키울 때는 이 시가 1.5란 수치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2.0으로 올라가 이랬을 때는 어린 게 가물고 이러면 잎이 탈수고 있고 잎이 오그러져요. 비료 과다로 인해서 잎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잎이 소화를 못하고 오그러지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잎이 일을 적게 하는 꼴이죠. 그럼 뿌리가 일을 안 해요. 잎이 일을 잘해야만이 뿌리가 일을 잘해요.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를 먹고 뿌리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식물이 이제 고추가 성숙해졌을 때는 날이 공기가 아니라면 이 시가 생 중반에 생 중반에 노지하고 하우스는 또 달라요. 하우스는 거의 겨울 잡기가 많고, 공기에 잡기 할 때는 또 노지하고 같아지고, 공기냐 저온기냐 이런 거죠. 겨울에는 저온기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고온기에 해당하거든요. 이 생 전반에 이 고온기냐 저온기냐 이 두 개를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고온기일 때는 이 시를 얼마나 가지가 좋냐,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2.2 이하, 2.20 이하.
그렇게 나눠놓으면 이거 끝까지 2.2까지 올리지 말고 평균치를 좀 낮추면 되겠죠. 2.0으로. 2.00 이하로 생육 중반에도 맞추고, 그 다음에 고온기라는 게 여름에. 그럼 겨울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온기죠. 이 저온기에는 2.20에서 2.60 정도가 생성이 많아요. 이 생성량.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다르죠. 네, 생육이. 그 이게 이렇게 측정기로가 맞다고 해서 이게 저 전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잎을 보고 생장점에 여기에서 꽃이 피고 잎이 달린 이 생장점에 사진으로 촬영해서 요거 진단을 해보면 잎이 뒤틀렸느냐 모양을 보고 잎 속에서 비분을 어떻게 손화시키고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해야 돼. 여기 생장점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확대를 보면 잎에서 어떻게 비료를 소화를 시키고 잘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생장점을 사진 찍어 확대해 보면 잘 보여요.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사실을 미연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농사에서는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얼마를 썼을 때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죠? 노지하고 하우스 관수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관수는 10kg에 100평에 10kg가 비료가 0.8의 이시를 해당하다는 거죠. 관수를 썼을 때. 그러나 100평에 비료를 뿌렸을 때는 100평에 우리 뿌려줬을 때는 20kg가 0.8의 이시에 해당하다는 거죠. 다르잖아. 헛골에 뿌려주고 뿌리는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녹는 방법이라든지 마늘이나 다른 작물에 해도 이렇다는 거죠. 고구마 심을 때 100평에 한 포를 연 게 0.8의 이시가 거의 나와요. 그런 수치라. 네. 그러니까 요 수치를 계산하면 이제 비료의 기준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드러나죠. 예상된 시나리오잖아요. 이거는 비료를 얼마 썼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 시나리오. 그러면 우리가 기비를 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엊그저께 그 경산에서 그 우리 회원이 한 거는 200평당 200평에 요소 3개 단 한 번에 단 한 번에 5개 그럼 총 8개 들어갔죠. 근데 이게 환경이 좋으면 이게 괜찮은데 환경이 나쁘면 이게 비료가 빨리 나오고 잘못하면 이게 수분이 적으면 이게 잎이 쪼그러져요. 함수량이 부족해지면. 근데 이 집에는 함수량이 안 부족하고 정상으로 되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왜 그래 되냐, 또 어릴 때 심고 나서 물 뿌리고 연면식하고 해가지고 힘을 자꾸 길러주는 거죠. 힘이 강하게끔. 그럼 먹어낼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긴 거죠. 그런데 비료가 녹아가지고 확산되기 전에 자꾸 먹을 수 있는 고추로 바뀐 거죠. 근데 물도 안 주고 어릴 때 좀 적게 해버리면 이 농도가 일부에서는 올해처럼 가뭄이 있을 때는 이게 장애 요인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심고 나서 있다니까. 예. 심고 나서 보면은 예. 사실이면은 이거를 물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름대로 그런 거를 갖다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는 이 지금은 이제 이 우리가 물을 주는 거를 갖다가 심고 나서 그러면 얼마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돌아서
돌았으면 맹물 뿌려줘야 돼요. 돌았으면요. 그 육묘 판에다가 예. 골드 그린, 예. 골드 그린. 여기 물 20리터에 60cc에다가 설탕 60g을 혼합해서 예. 물조로 관주를 해가지고 예. 심고 나서는 낮에는 맹물을 뿌려줘야 돼요. 아, 예, 그렇죠. 고추가 정식을 하고 뿌리 내리려면 잎의 영양이 뿌리로 내려간 양에 비례한다는 거죠. 밝은 데 쓰면 뭐 하겠습니까? 호르몬 작동에 움직이죠. 어디게 움직이냐? 한 개가 내려가야 한 개 움직이죠. 밀산토처럼 결과적으로 그 잎에 있는 게 내려가서 뿌리를 뻗은 거지 뿌리가 뿌리를 못 뻗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뿌리고 나서는 다음에는 그러면 물을 그럼 다음 날도 그럼 계속 요게 이제 첫날 같은데 한 일주일간만 잘해주면 이게 엄청 바뀌어요. 하루에 물 4번에서 5번 뿌리는 것처럼 얘를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죠. 물 4번에서 5번인 것 같으면은 쿨러 장치 하나만 안 되죠. 기준 양을 갖다가 그러면 잎에만 약간만 데워가지고 떨어질 정도만 해도 그렇죠. 그 양면 충분해요. 성장시킬 게 아니고 함수량을 늘려서 이동시킬 거거든요. 아, 그런 걸 그렇죠. 이 육묘가 고추 육묘가 튼튼한 거냐 가는 거냐 이런 게 있죠. 노화된 거는 심으면 잎에 노리 땡땡하잖아요. 예. 노리끼리 한 거. 그건 심으면 뿌리를 잘 안 내려요. 이미 잎 속에서 영양이 없다는 거죠. 그 같은 경우는 영양을 먹여 물을 뿌리도 잎 속에 워낙 없기 때문에 지가 먹어버리고 빨리 뿌리를 안 내려요. 그리고 영양은 작게 주고 맹물만 자주 뿌려버리면 또 살이 빠지지 안 커요. 골드 그린을 갖다가 그렇죠. 안 주고 그런 우리 뭐 일부 농가들 있어요. 하라 그러니까 영양 뭐 60 뭐 육제 끔 주고 뭐 효과 있겠나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영양을 한 번 주고 물은 4번씩 5번 뿌리기에는 사는 거는 정확히 잘 살아 있으나 살이 빠지지 안 커요. 노리끼리 하니까. 그러면은 그 첫날은 이제 이렇게 골드 그린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뿌리는데 예. 그러면 저 다음 날 이렇게 뿌릴 때는 그러면은 그 맹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맹물을 뿌리죠. 저녁에 연면시켜줄 때. 뿌리고 예. 저녁에 연면시키는 그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녁에 요 양을 있을까 서울쪽에 있으면 질통으로 줘도 되죠. 아, 그 정도를 예. 해가지고 넣게 해가지고 질통과 슬금슬금 줘도 괜찮아요. 주놨고 예. 또 아침에는 그러면은 또 이제 맹물 뿌리죠. 또 맹물 뿌리고 예. 그러니까 며칠 해주면 아주 사람이 빨라요. 그래가 일주일만 해주게 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지가 착상을 한단 말이네. 결과적으로 밝은 뿌리가 빨면 이제 다 돼버려. 예. 어, 아주 튼튼하게 내 쭉쭉 뻗어나가요. 그 상태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바쁘면 안 해더라도 처음에 상당히 중요해요. 예. 비가 와주거나 그 환경이 좋으면 괜찮은데 환경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도와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쿨러 장치가 있어가 물을 뿌려주고 한 번씩 연면씩 해주면 그렇게 해줘야만이 빨리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간수 시설을 해도 그러면은 그 우리가 전적 간수라든가 이런 간수 시설을 하더라 해도 별개. 저거를 갖다가 입에는 그러면 뿌리는 거는 별개로 그러면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줘야 된단 말이네. 그렇죠. 별개. 왜 그러냐면 이 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면 얘가 여기서 이동하는 거 여기 가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영양소를 바로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뿌리에서 가가지고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뿌리에 돌아가서 돌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일주일간 그러면은 저런 식으로 해가 골드그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적 간수를 하든가 저거를 갖다가 입에 준다든가 그럴 때는 골드그린을 사용을 안 하고 좀 그러면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예. 그 이후로는 예.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미리 살펴놓고 그렇지 살. 예. 충제, 균제 같이 해서 써도 되니까. 비 오기 전에 왜 하냐면 여기다가 영양을 공급해놓으면 비 오면 내려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남겨놓고 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엄청 덕이죠. 그 입속에 있는 것도 다 위치가 달라요.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다 각자 다르죠. 영양소 자체가. 골드그린에는 그러면 성분 중에서 혹시 황은 안 들어있습니까?
황은 안 들었어요. 황은 됐습니다. 예. 왜 제가 여쭤보냐 보면 황은 보니까 농약하고 이렇게 그걸 할 때 반응을 하는 그 농약들이 결합을 많이 해요. 있더라고요. 결합을 해요. 예. 그 알칼리아 저 산성이 중화되기도 하고 예. 그 알칼리를 응고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들 보면은 예. 황을 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도 예. 자기들은 이렇게가 농약하고 같이 이렇게 쓰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농가에서는 그게 사실은 나중에 역효과가 나는 것도 농약이 중화되거든요. 있더라고요. 물에서도 있고 그거는 세부적인 건 분포도가 많아요. 그거야. 그거는 그럼 이 골드그린이나 그러면 이런 거는 그러면 칼라 속에서는 그 상관없네요. 알칼리 성분을 혼용하되 말이에요. 황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모두 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 칼라에서는 될 수 있지 말아 그래. 그린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칼라에서는 칼슘이거든요. 예. 칼슘하고 황하고 결합하면 그게 맺혀버려요. 예. 그러면 이게 맺혀버리면 나빠지죠. 그래서 칼라 속에서 황산가리도 안 되고 염화가리는 괜찮아요. 결합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그 염화가리 농도 높이더라도 황산가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놓고 나면 어릴 때만 일주일만 잘 키워놓고 생육이 좋아져요. 그리고 어릴 때는 요 아까 생장점을 요 사진을 찍으라 그랬죠. 예. 요거 사진을 자주 찍어봐야 돼요. 요거 끝단 부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확대해보면 다 보여요. 잎이 잘 자라고 해도 색이 똑같을 거고 그 비료가 많으면 끝이 진하고 밑에 안이 노랗고 그 달라요. 그 형태가 나타난다고. 비분이 많으면 잎이 끝이 둥글고 비분이 없으면 잎이 좁아지고 폭이 달라요. 그 뿌리에서 일어난 일도 생장점에도 알 수가 있고 하엽에서도 알 수 있어요. 하엽이 노화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생장점에 가보면 생장점 잎 모양이 달라요. 비분을 가졌을 때는 크고 둥글게 나오고 비분이 없을 때는 좁비다 가늘게. 힘이 없다는 소리는 늦게 못 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기비를 엮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기비 우리가 엮는 그거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 퇴비를 이렇게 많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퇴비를 많이 이어도 그게 퇴비를 갖다 우리가 골을 갖다 이렇게 만들 때 있다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면 사실이면 놀골 같은 경우는 또 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걸 그래도 그거는 다 같이 이렇게 그 유기물 함량, 토양 유기물 함량을 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전체 살포하고 예. 그 부분만 따로따로 하는 것도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쓰는 것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한 곳에 너무 많이 해놓으면 고를타게 크게 조여놓으면 거기서 다른 아까 이야기한 충이나 우리가 유익균이면 괜찮은데 유해균이 발생해버리면 또 나쁜 여행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완전히 발효가 덜 된 퇴비 같은 경우는 장막에 불게 한다는 거죠. 가스가 발생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료량이 기본을 갖춰놓으면 올해 그 전체적으로 일부에서 이렇게 비료를 많이 썼을 때 일부 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이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고추 심을 때 비료를 많이 안 내잖아요. 많이 안 되지. 예. 200평에 한 2포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뭐한 두세 포 정도 내지. 예, 그렇죠. 저것도 복합 같은 거 내지. 예. 한 번 잘 안 내지. 요수 한 포에 단 한 번에 한 포도 올해는 괜찮더라고요. 날이 감으로 보니까. 작년에는 요게 아니고 요렇게가 났고 200평에 한 8포 양이 더 좋고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요소 4개에 단 한 번에 내기 한 8개가 더 좋고 올해는 보니까 날이 가물어 버리니까 200평에 요소 2개, 단 한 번에 2개 그게 더 낫죠. 참고를 해가지고 그 해운에 따라서 이게 좀 좀 그걸 해야 되겠네. 내 토심에 하고 예. 관계가 있고 물을 잘 주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함수량만 넓히면 빨리 자라버리면 비료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못 먹을 때 문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피러 줄 때 있다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은 추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고 나서 20일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뭘 또 추비를 줍니까? 이 시량이 맞는데 이 시량이 계산하는 방법이고 예. 우리가 좋은 것들은 그 0. 몇 밖에 안 되는 그 우피를 주고 있잖아요. 한 포가
한 포가 100평에 미치는 거 0.8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 0.8을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없으니까 주는 거고. 아, 더 주가지고 단 한 번에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죠. 단 한 번 같은 경우 그렇죠. 완화성 비료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안 주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저 돌고래 이렇게 가지고 주는 그 시기는 한 달. 한 달이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종전의 연양에 비례해가지고 종전의 비료를 얼마 썼냐에 따라서 주는 시기가 달라지겠죠. 그 환경이 좋아가지고 많이 먹었냐 못 먹었냐. 그럼 생장점의 잎을 보면 알죠. 재리에 생장점의 잎의 모양을 보면 비료 양이 줄어들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생장점의 잎을 보고 이 아래쪽에 방아다리 아래쪽에 잎이 있잖아요. 예. 요 잎이 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비료량을 알 수가 있다. 우리 그 꽃 초물 딸 때 되면 고추가 비료가 없어가 밑에 하엽이 흐르죠. 예, 그래가 우리는 방아잎을 갖다가 이게 이제 통풍도 잘 되고 그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방아다리 밑도로는 전부 다 훑어버리는 거지. 그 왜 훑냐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 있으면 떨어지거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떨어지는 거는 내 영양소 다 쓴 거고 10%를 뜯은 거는 나쁜 거예요. 안에 영양소가 있어가 요거 갖다 먹을 건데 그걸 따다 버린 거예요. 미리 이거 떨어질 걸 예상을 미리 따버린 거죠. 그럼 식물한테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은 따지 말아 그러죠. 따지 말고 그러면은 이게 이걸 보면 비료가 있다 하면서 측정할 수도 있고 얘를 보면 이 영양소가 내려가 가지고 고추가 먹을 건데 왜 이걸 따버려? 거기에 방아다리 밑에 그러면 고추가 달리는 거는 그러면 따고 이건 그러면 놔줘야 된다. 이걸 달고 있으면 영양이 올라올 때 먹어보면 식욕이 더디겠죠. 어릴 때. 예. 그런데 고추는 좀 따주면 힘이 강해지니까 예. 노화된 고추를 심었을 때는 잎고 고추를 좀 따줘야 돼. 예. 따줘야 돼. 안 따주면 이게 여기 중간에 먹으면 너무 힘이 떨어져. 뚝뚝 떨어져. 노화된 모목을 심었을 때는 고추를 좀 따줘야 된다. 노화된 거. 그런데 그런데 꽃도 안 피운 모종 심었잖아요. 예. 꽃도 안 피운 거 이래 모종은 이래 좋으나 꽃이 안 피었다는 거죠. 그건 힘이 강해. 모종을 늙은 걸 심으냐 아직 꽃도 안 핀 거 젊은 걸 심으냐에 따라서 그 육로 1년에 해당했죠. 나이에. 그래서 너무 노화된 나무를 심으면 꽃을 좀 따줘야 돼요. 꽃을 따줘야만이 힘을 차고 가죠. 힘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영양을 고추가 다 먹어버리면 방아다리에서 고추가 이렇게 다 먹어버리면 이 영양소는 여기 다 이리로 들어가면 위로 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잎의 생산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 방아다리 아래쪽에 있는 잎의 노화를 보고 비료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수분 함수량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물이 부족해서 이 영양소 쓰고 그 비료가 없어도 이 영양소 쓰고 생장점에는 보면 뭐 잎이 탱탱해요. 그러나 생장점에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면 비료량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잎의 모양 둥글게 나오느냐 잎이 이게 거하게 나오느냐 그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럼 한국말 농법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인데는 그러면 대부분 방아다리 밑에를 갖다가 잎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는 말으라고 그러면 안 따는 게 좋죠. 이야기하겠네요. 예. 그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상당히 전체 면적이 이게 힘을 써가 일을 잘하는 놈인데 이걸 따버리면 그만큼 손실이죠. 거기 밑에가 이게 또 있으면은 이제 흙탕물이 튕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탄저병이라든가 그러는 이제 여기 탄저병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미 늙은 나무 이파리인데 탄저병이 이어 먹겠어요? 위에 가서 먹지. 탄저병 위에서 내려오는데 균이 요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흙탕물이 튕겨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탄저병은 균이 내려와요. 내려옵니까? 그렇지. 안개처럼 해가지고 포자기 때 위에서 앉아요. 탄저병이 왜 위에서 앉는다고 거의 증명이 되냐면 사과나 단감에 보면 위에서 앉아있어요. 사과 홍로 같은 거 여름에 많이 커버리면 과피가 연해요. 걔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위에 탄저가 있어요. 그렇죠. 탄저가 위에서 내리 앉는 거죠. 아래쪽에는 흙 속에서는 탄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흙탕물이면 탄저 못 뚫고 들어가죠. 이 흙이 묻어가 있는데 그 균이 흙에 못 뚫고 들어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흙탕물이 튕기는 것도 뭐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는 그 이제 고추에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래가지고 위쪽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따버리는 그런 그걸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일을 다 시키고 이게 영향 있나 없나 우리가 이게 관측을 할 수 있는 위치죠. 진단을 할 수 있는 위치. 좋은 거예요. 하엽은.
하엽은 뗄 수 있으면 안 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예, 잎은 상당히 중요한 거든. 하엽이든 상엽이든 잎은 그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생육을 가지고 간다면 거의 100평에 한 포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야 돼. 예, 100평에 한 포 정도는 비료를 먹어줘야 고추 수확이 좀 나오지. 거의 대다수가 고추가 촘을 따고 나면 숨어지고 안 누는 원인이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료는 이제 뿌리기는 뿌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흡수를 갖다가 옳게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추에 흡수가 못할 때는 그런가. 초기에 열매가 달려가지고 노화된 게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거는 늙은 모종 심었을 때 그래야 되는 거고, 그 외 것들은 고추가 초물에 정상적으로 달렸다면 비료를 못 먹는 게 아니고 비료를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전에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심어놨는데 이시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중반에 이시량이 생육 중반에 이시량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생육 중반에 고온기에 이래 하고 저온기에는 이렇게 하라는 이시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맥시만이 정해지가 있기 때문에 2.0이라는 맥시만을 이렇게 정해놨다면 이 아래쪽을 재배하면 되겠죠. 뭐 1.8이나 1.5에서 2.0에 왔다 갔다 하면 생산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여기서 노지 고추가 공기에 1.5에서 2.0 이시로 왔다 갔다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고, 하우스는 겨울에 저온기에는 뭐 2.2에서 2.6까지 왔다 갔다 하면 생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추 지금 간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후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하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거에 지금 간수 물로만 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골드그린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골드그린을 이렇게 한 번씩 넣어줘야 될까요? 간수는 간수는 물만 주면 됩니까? 물 주고 비료 주면 돼. 물 주고 비료 주고. 예, 물 주고 비료 맞춰주면 돼. 간수는. 간수는 예. 간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간수용 예, 비료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비료 쓰면 돼. 그거를 넣으면 됩니까? 예, 그거 쓰고 연면실에 좀 잎이 두고 비료를 잘 먹죠. 그러면 보통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심은 면적을 비료를 합니까? 아니면은 저게 우리가 100평. 간수 탱크 있다 아닙니까? 100평. 간수 탱크가 가령 한 3톤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그 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아니 그 뒤에 물을 더 줄 거니까 예. 평수에 비례. 100평당 요 정도 이시를 가니까 예. 100평이 10kg 잘 안 열 거잖아요. 안 넣지요. 당연히 얘도 이상이 없어요. 100평이 10kg로. 100평이 10kg여도 이상 없어요. 고추가. 0.8의 이시에서 100평이 10kg면 1.8밖에 더 됩니까? 예. 1.6밖에 안 되죠. 예. 아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10kg면 타죽겠죠. 그러나 요걸 수치를 낮춰가지고 영상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평의 관수는 얼마를 할 거냐? 5kg를 하면 0.08을 곱해야 되는 거죠. 1kg당 관수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0.08이에요. 그럼 5, 8이 40, 0.4의 이시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100평당 0.4 올라간다. 그럼 아주 안전하잖아요. 그 7kg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7kg를 하면 0.56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안전하죠. 수치로 계산하니까. 그럼 100평에 5kg 비료였습니까? 많다고 잘 안 였겠죠. 그냥 안전치잖아요. 안전치. 10kg여도 0.8밖에 안 올라가는데 뭐 100평에 5kg 가지고 뭐 7kg가 따지겠어요. 안전해요. 방법을 모르고 겁을 내서 안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쬐끔 지나고 물을 적게 줘버리면 뿌리 표면 가까이에 비료량이 늘어나면 이것도 비료가 많은 게 맞습니다. 비료를 주고 물을 조금 주고 비료를 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수를 좀 짧게 소량 다 해줘야 돼요. 관수는 한 번에 30분 40분 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 퍼다가 한 20분이나 30분 쉬어줘야 돼요. 그것도 그래 퍼주고 이래 물이 요만큼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머물렀다 이래 되거든요. 늘어나거든. 그 표면 함수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래 이동하는데 물을 계속 퍼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한 번에 계속 달아서 퍼면 이렇게 내려가요. 수평 이동이 안 된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한 3톤 정도 물을 갖다가 투입한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결과적으로 3톤을 갖다가 미리 넣는 것 때문에는 한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미리 넣는 거를 다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미리 넣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넣는 게 좋다.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 수분이 이렇게 돼. 한 번에 좁으면 이렇게 돼. 그리고 물을 많이 주면 밑에 차 올라오고. 아, 많이 주. 예, 한 번에 많이 주면 요래가 요래 올라와요. 그래서 강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거 강수용 비료를 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맹물을 또 이렇게 준다니까. 좀 줘야지. 예.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뿌리 가까이에 관소수 너무 가까이 깔면 안 되고 조금 예. 떨어지죠. 아, 조금 떨어질 거 예. 아니 정상이네요. 예, 그렇죠. 물 주는 것도 물도 이동하는 그게 있거든. 물이 관소를 계속해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이동하고 예. 한 10분 주고 앉으면 이렇게 분포에 있다가 옆으로 자꾸 이동해요. 아, 네. 그 주는 방법도 조금 같이 계산해. 그럼 그때 줄 때도 그럼 입에도 같이 그러면 이렇게 개메스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별개. 그때는 이제 안 줘도 됩니까? 아, 줘야 되긴 줘야 되긴 별개죠. 그거는. 그럼 입에는 그럼 뭐 그게 우리 관수하고 그 관수비료하고 연면시료 별개예요. 왜 별개냐? 별개를 받아야 되냐면 이 뿌리에서 비료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소요 시간이에요. 자, 뿌리에서 못 맞는 영양소는 여기서는 우리 직접 줄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효과 좋은 영양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먹고 바로 잎에서 일을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골드그린은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살포해 주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강수도 같이 예, 비료가 이시가 안 딸리게까지 해줘야죠. 그 연면시비를 하는 거는 이게 고추가 중간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고추가 먹어버리고 잎이 먹을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잎이 여기 잎 속에 이 영양 부족분을 영양 공급해주면 이 영양소는 고추로 가는 게 아니고 뿌리로 가요. 그럼 뿌리가 일을 많이 해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럼 생육이 왕성해지겠죠.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식으로. 골드그린은 그러면은 우리가 고추에 약 치는 거하고 같이 맞춰서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한다고 네. 가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좋죠. 그린 두 분의 칼라 한 번. 그린 두 분의 칼라인가. 예, 그러면 다른 자재를 안 써도 되잖아요. 설탕만 올입해주면 되고. 아, 지금 꾸준하게 이어야겠네요. 예. 설탕을 넣는 거는 잎을 갖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그 역할이 됐습니까? 이걸 먹고 코팅이 아니고 이걸 먹고 더 잎이 두터워지고 분이 많이 나고 강해져요. 탄수화물 먹으면. 아, 강해지. 예, 햇볕 역할을 해요. 영양이 좋아요. 그 자재, 설탕 같은 건 자재가 싸잖아요. 그렇죠. 예, 15kg짜리 컴포 있잖아요. 그거 사드는 없어요. 아, 그게 이제 탄수화물 보충이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지. 이게 광합성은 결국 탄수화물 만들고 있거든. 예. 그럼 직접 주면 먹는다니까. 그럼 절간도 짧아지고 하여튼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꾸준히 어릴 때 하고. 고추가 키가 크다고 해서 그거를 억지로 낮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 절간을 짧게 그렇죠. 하기 해가지고. 예, 그래 애쓸 필요 없어요. 절간이 긴 만큼 그 빨리 자란다 소리고 상대적 고추도 또 열으면 긴게 열어요. 요즘은 보면은 다 대과종 이렇게 해가지고 품종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 고추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게 망치는 거죠. 망치. 그게 망치는 거. 이시량 비료량을 농민들 주는 양은 이걸 계산 안 하고 고추만 크게 만들어놔면 아, 토양의 비료는 작고 고추는 말라 비틀어지겠죠. 비료가 작아서 이 고추 열은 게 예. 이 고추 열은 게 쭉 발라야 되는데. 안에 휘어지기도 하고 이쪽에 한 군데 그렇지. 한 군데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예.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져. 이러면 어떻게 하면 칼슘 결핍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칼슘 결핍이 아니에요. 비료 부족이지. 고추가 옆구리에 말라 비틀어진 게 여기에 가지에서 고추가 하나 달렸는데 이 고추가 예. 한쪽이 시커멓게 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돋보기 현상도 많고요. 이 잎에서 물방울 맺히고 또 비춰가지고 돋보기 현상도 많이 있고 햇빛에서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요게 돋보기 현상은 고추가 새카맣게 진하고 좋고 돋보기 현상 아닌 것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이 없어요. 느리끼리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있지. 여기에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칼슘 결핍이 아니에요. 비료 부족이지. 아, 그게는요. 예. 그리고 이게 돋보기 현상도 많이 있다는 소리가 그 하우스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우스나 노지나 이시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우스 고추나 노지 고추는 이시가 비슷해요. 하우스에도 우리 녹강, 우리 그 홍고추를 쓰는 고추들, 그것들은 낮에 햇빛 좋을 때 물을 뿌리면 돋보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노지도 소나기가 오버리면 물이 맺히겠죠. 그럼 햇빛 딱 비추면
여기 이파리에서 맺힌물이 고추에 딱 떡볶이처럼 딱 비춰가지고 그 열에 타버리죠. 열상이에요, 열상. 근데 고추만 약간 말라 비틀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칼슘 결핍. 칼슘 결핍. 그 칼슘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추를 잘라가지고 불에 고시려고 원소를 계산하면 그래 맞으나 결과론과 그 전 단계로 가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를 분석하면 그래요. 이거나 하우스 딸기 있잖아요. 이파리가 이래 있는데 이게 가의 테두리가 타요. 이거는 비록 과다예요. 근데 이것도 또 칼슘 결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칼슘이 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맹물 뿌리면 낫지. 이거는 비록 과다가 되기 때문에 이 씨가 딸기 낫거든요. 비록 과다가 돼가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잎에 있는 영양소 뿌리를 빨리 보내도 낫거든요. 근데 고추가 이래 된 거는 문제가 뭐예요? 영양 부족일 경우가 더 많아요. 떡볶이 현상하고. 그럼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뿌리에 비료가 많은 것들, 습이 좋은 것들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덮이 약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뭐 헉 있으면 뭐 일어나니까. 지금 사장님 집에 고추 키가 크다면 이런 현상 절대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겠어? 키가 그늘이 달리겠죠. 그늘이가 있는데 고추 크기에 맞는 고의 잎의 크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고추 크기에 비례해서 잎의 크기가 맞는 게 딱 비추면 물방울로 비춰야 되는데 고추 나무 커버렸잖아요. 왜 덮여버렸죠 거의. 예. 그러면 이거 칼슘 결핍하는 건 아예 발생 자체가 안 하죠. 그럼 키가 커서 소리는 이미 비료가 많다 소리고. 이제 해석이 되죠. 예. 이거는 비료가 많아가 타준 것도 칼슘 결핍이라 그러고 비료가 없어가 굶어준 것도 칼슘 결핍이 되잖아. 그럼 이 두 개들은 해석은 맞으나 이 식물체 자체를 분석을 하면 맞으나 해석은 우리가 처방은 달라야 되죠. 농업 쪽에 거의 대다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좀 안 좋으면 칼슘 결핍이다 그러죠. 그거다 조금 더 하면 마그네슘 결핍이다 그러죠. 예. 원론적인 거는 이게 식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뿌리가 땅에 가 있죠. 잎이 얇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잎이 두꺼우면 뿌리에 유기산을 많이 발산해서 무기물, 칼슘 여기 먹어요. 그럼 별이 아니거든요. 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잎 두께가 얇아서 거의 대다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잎 두께는 어디에서 뿌리 이시량하고 연면 12에 비례해야 돼요. 영양소를 뭘 먹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이런 걸 갖다가 해석을 잘못해놓은 거죠. 거기 딸기 이파리가 고실을 주고 타 죽으면 칼슘 결핍이라고 칼슘 유치라 그러고 고추가 옆구리에 말라 비틀어지면 칼슘 유치라 그러죠. 근데 이거 낫지 않아요 이거. 이 두 개가 칼슘 유치면 절대 안 났어요. 안 나설 일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농가에서는. 더 보면 이제 칼슘 결핍이래 가지고 진단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칼슘제를 상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그만큼 또 해석법이 달라는 거죠. 해석이. 돋보기 현상도 색이 많아요. 돋보기 현상도. 예. 이게 음달에 가령 음달밭 고추밭에 아침 이슬이 맺혔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 햇빛이 바로 들어버려요. 이슬 마르기 전에. 그럼 고추 물이 맺혔겠죠. 돋보기 현상 바로 일어나겠죠. 그럼 나무가 커버리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 일어났던 게 왜 뒤에는 더 나무 크면 칼슘 결핍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아일린이 하잖아요. 예. 나무가 크면 더 영양이 부족해서 칼슘 결핍이 더 많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잖아요. 결국엔 비료 부족이 제일 많아요. 작기 묻어. 고추가 대가정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 조금 준 비료로서 먹고 열매 달아가 좀 힘 좀 쓸만하면 비료가 똑 떨어져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 고추를 키우기 위한 영양 뿌리에서 가져와 가지고 올라오는 양이 약하니까 고추에 들어가는 영양이 약해서 작아서 이쪽에 한쪽에 굶어서 살점이 죽은 거죠. 세포가 죽은 거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고추 하나를 보면 굶어서 죽었대. 그 부위가. 거기 그 어릴 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있어요. 나타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동량이 적잖아요. 이거나 우리 농업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분들 많아요. 오이, 다닥이 오이. 다닥다닥 꽂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파리 계속 지는데. 농민들 고생시키려고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총을 몇 개는 따닥따닥 까먹겠죠.
그 되면 이파리가 영양분이 그렇죠. 부족해가지고 안 돼. 석장에나 넉장에 한 개 붙여야 되는 오일을 갖다가 따닥이 오일을 만들어 놓으면 따닥따닥 붙어보면 농민들 매일 속아야 되잖아요. 넉장에 한 개 만들도록 만들면 좋잖아요. 고추 이것도 이렇게 비료를 많이 안 주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게 세 마디에 한 개 열도록 만들어놓으면 고추 그 비료 많이 안 줘도 돼요. 고추에 또 기를 태워버렸잖아요. 그럼 비료 더 많이 줘야죠. 더 정밀하게 더 잘 줘야 되는데 비료는 옛날하고 똑같이 준다면 말라 비틀어진 것들만 줘요. 영양 부족으로. 수분이나 영양이 부족해지면 누가 제일 먼저 평해서 고추가 제일 먼저 평해. 많이 먹는 놈이. 이 관이 제일 크거든요. 고추로 들어가는 관이 꼭지 관이 제일 크고요. 잎은 조금 먹어요. 영양소. 그럼 잎을 조금 먹는데 그마저도 고추가 다 먹어버리고 나면 잎이 먹을 게 없죠. 그럼 잎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뿌리가 굶어요. 악순환이 겠죠. 이 말은 결국엔 고추모가 노화된 걸 심으면 잎도 작고 고추를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따라 그러잖아요. 그럼 까버리면 내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육을 좀 강하게 강건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육묘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그 어린 육묘를 사오는 것 때문에 고추가 달려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나름대로 싱싱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크고 이래가지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게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노화됐다고 봐요. 그게 노화된 거. 그럼 왜 그러냐면 먼저 이렇게 해. 그럼 고추가 달려버리면 관이 제일 굵은 게 고추가 제일 자꾸 크겠죠. 예. 그럼 잎이 클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것도 뭐 고추를 따고 심는 게 맞습니까? 꽃이 피을 때. 그렇지. 그 심어놓고 빠른 시간에 내가 생육을 강하게 해줄 때는 괜찮은데 강하게 못 해줄 때는 그걸 좀 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고추 어릴 때 달려버리면 힘 못 써요. 고추 육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고추가 요만한 그 손톱만한 열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심어놓으면 안 커요. 우리는 열리면은 이게 가가지고 빨리 클기다, 이게 괜찮다 이런 나름대로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건 옛날에 고추 포트가 이렇게 클 때, 이건 지금 쪼만하잖아요. 이 클 때, 포트가 클 때는 떼궁이 굵죠? 고추 떼궁이. 지금 어떻게 해? 고추 떼궁이 가늘어요. 옛날에 옛날에 뭐 고추 떼궁이 뭐 나무 젓가락만 굵었다면 요즘은 뭐 그 쇠젓가락 때는 얇죠? 미리수가 얇다는 거예요. 예. 한 3mm, 한 2mm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는 거. 3mm나 4mm 굵어야 되는데 얇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포트 안 할 때 그 장맞을 때 고추 심을 때 있잖아요. 예. 뭐 떼궁이 거짓말하면 이 손가락만 했다 했잖아요. 키도 이만하고 고추 주렁주렁 이렇게 이파리 크고 예. 이거 흙을 뚝뚝 떼가 심었잖아요. 예. 비늘 위에 싸가지고 가서 예. 꾹 심어놔면 그럼 뭐 심자마자 고추 바로바로 커버리죠. 잎이 커서 그래. 잎이 그 떼궁이 컸어. 뿌리도 이렇게 뭉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려 있는 게 그렇지. 샘뿌리 달라요. 타건이 잘 마르죠. 예. 뿌리는 이게 이제 노화된 뿌리잖아요. 그게 약간 부수주거나 뭐 그 하우스 딸기 같은 거 뿌리 털고 심어요. 포트되어 있는 딸기인데 뿌리 흙을 털고 심거나 이렇게 떼가 심어요. 찢어서. 그러면 이 새뿌리가 더 빨리 발견되죠. 그 잘린 데에 있어. 그럼 전체 뿌리가 노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생육이 더디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육묘는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 우리가 육묘 상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육묘를 부술 때 옥수수든 콩이든 그런 것들도 다 그러면 자기 힘이 새뿌리가 잘 나오는 건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고추만은 벌써 뭐 한 2달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빨리 성장을 많이 왕성하게 하는 것도 또 찢어나면 더 나쁘죠. 네가 지가 잘 행동하려면 찢어가 부시려면 더 나쁘죠. 육묘 기간이 긴 것들, 긴 거는 긴 것들은 위에서 여기 뿌리 그 시작되는 여기 뭐 관부 쪽이나 이쪽에서 새뿌리가 나오면 힘이 강하죠. 그러면 이 늙은 뿌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흐르면 속도가 더디잖아요. 여기서 새뿌리가 나오면 이 잎에서 영을 먹은 상태에 이 굵게 나오거든. 관이 크다는 거죠. 이 옛날 관은 가늘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어느 내용이든지 지금 인터넷에 다 있어요.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제일 똑똑한 거는 휴대폰이죠. 마물박사는 마물박사인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예, 그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한꺼번에 배우면 아주 쉽잖아요. 예. 쉬운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볼 때는 이제 이 교감이 조금 더디죠. 저와 교감이 조금 차이 나죠. 교감 차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사장님은 지금 오늘 와서 이래 해보면 교감이 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많이 안 봤다는 거죠. 영상을 적게 본 거죠.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은 척척척 따라와요. 그리고 농사 경험을 했다가 그 영상을 많이 봤다면 따라와요. 근데 좀 떨어져요, 질감이. 왜 그러냐? 많이 안 봤다는 거예요. 바빠서. 이미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얼마나 영향이 쌓여가 내한테 왔느냐 이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걸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황금알 농법을 실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어느 작물에도 할 수 있도록 다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내용들을 익히가 배우면 누구든지 고품질을 생산할 이렇게 만든 제품들은 고추가 되게 맛있어요. 예. 가을에 또 이걸 단풍 들이기 가지고 달리는 채 다 익힐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그거를요. 썰이 오기 전에, 만상 썰이 오기 전에 요 달린 채로 맛을 똑같게 만들어 익혀버려요. 끝물 고추가 맛없다 그러잖아요. 요건 안 그래요. 또 맛있게 만들어요. 한 달 전에 칼라를 뿌리면서 거기다가 설탕하고 여마가리 농도를 늘려뿐데 그럼 온도 10월달 되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또 11월달 되면 썰이 올 거잖아요. 11월 한 15일 정도. 그렇죠. 그럼 10월 초부터 온도가 낮으니까 설탕 양과 여마가리 양을 늘려가지고 사용하면 고추가 달린 자체에서 익혀버려요. 여마가리 양을 늘려. 그렇죠. 설탕도 한 2kg 정도 늘리고 2kg를 올리고 1.5에서 2.2kg 올리고 여마가리를 한 3kg 정도 써주면 달린 자체에서 익어버리죠. 최고 맛있는 고추가 또 바뀌어요. 일반 농사에서는 고추 껍물 따면 맛없잖아요. 맛있는 형태로 바꿔버려요. 똑같은 형태. 그게 그럼 뭐 우리가 그러면은 농약방에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착색제라 해가지고 쓰는 그것도 그럼 되나 그런 성분입니까? 아니죠. 그건 또 다릅니까? 칼슘과 가리 성분이겠죠. 착색제는. 예. 에세포는 또 따라고요. 호르몬제고. 예, 에스폰 말고. 일반 그 영양 조합을 쉽게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양 조합을 좀 하기 어려워요. 그런 우리가 이 물질을 잎에다가 줘야 되는 이 물질이 가령 잎에 황이 칼슘이 필요한데 잎에다가 칼슘을 다량을 넣는 것보다는 잎을 두텁게 해가 잎 두께를 두텁게 해가지고 칼슘을 늘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 굳이 칼슘을 잎으로 많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잎을 살을 쪄가 뿌리가 많이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가만 놓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돼서 뿌리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잎을 살을 쪄가 뿌리를 2배에서 3배로 늘려버리거든요. 근데 호르몬제로서는 금방 식물이 나빠져요. 근본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익히고 배워 한다면 좋죠. 오늘 고추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인데 이렇게 또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별로 안 어렵지? 예, 다른 것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쭤볼 것도 많은데 예, 이게 내용들을 익히고 배우면 활용하기 쉬워요.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면 나와요. 생육 초반에는 계속 일주일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예. 첫날이 중요하고 일주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언제 한 1, 2주 지나고 나면 그 별로 관심을 별로 안 두죠. 그럼 뭐 7일이나 생산량을 늘리고 했더니 더 물을 뿌리고 더 하고 한 7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과실나무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0일, 15일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초기에는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첫 1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1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해도 되고 그것보다 안 가면 뭐 3일 만에 한 주 더 해주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7일에서 10일 간격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생리 중반에 되면 10일에서 15일만 해야 돼. 작물마다 그 패턴에 맞춰주면 되거든.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는 데서 굳이 많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사진을 찍어. 사진을